그 요번에 그 신의주 홍수 소식이 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예. 아마도 이재민이 막 수만 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 이재민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아이들이라든가 네. 어린이들, 네. 그다음에 이제 노약자들은 그 김정은이 이제 직접 그 저 평양으로 데리고 가서 네. 뭔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이렇게 보살피겠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 원래 압록강 쪽에는 네. 매년 1회 정도, 네. 적어도 최소 한 번 정도는 홍수가 나서 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물난리를 겪는다고 하는데 네. 북한 정권 그 동안에 그 누적된 그 홍수 피해를 알면서도 네. 왜 이렇게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치산치수를 여하이 하느냐에 따라서 네. 성군이 되느냐 아니면 폭군이 되느냐 그 판가름이 되곤 했는데요.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보시면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두만강,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흘러가죠. 네. 또 그 밑에 내려면서 묘양산맥, 강남, 조기룡, 묘향, 언제 이렇게 쭉 산맥 사이사이로 청천강과 대동강과 예성강, 임진강 이런 강들이 북한 지역에서 주로 동쪽에서 발원을 해서 서해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신의주가 수해가 났지만요. 작년, 재작년을 보시면은 황해도 지역에 가장 그 쌀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연백평야, 재령평야 예. 이런 쪽에서의 수재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올라가서 평안북도 지역에 압록강 주변에 이렇게 수재가 심하게 났단 말이죠. 의주, 그러면 정주, 신의주 네네. 이쪽이요. 그러면 비가 왔는데 압록강, 청천강만 많이 오고 밑에 대동강 이남은 비가 안 왔냐? 이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보면은 최소한의 과거에 우리가 그 압록강에 댐을 건설해서 전력도 생산을 했습니다마는 수풍댐이죠. 예, 네. 그 수풍댐 말고도 그 주변의 지류에서 들어가는 그런 그 물량도 그 뭡니까 그 강수량이 갑자기 밀어닥칠 때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문 조절이라든가 종합적인 그 압록강 유역을 갖다가 관리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지금 북쪽에는 없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자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동 쪽에 가서요. 단동 쪽에 가서 신의주 건너편. 예, 네. 중국 쪽에 단동에서 이렇게 그 우리 저 뭡니까 옛날 그 고구려가 있었던 지반이라든지 그런 데 네. 해서 가다 보면은 북쪽은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없다라는 얘기는 강수가 내렸을 때 산에서 그렇죠. 표피층에서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전혀 물을 없다는 얘기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네.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대로 쓸려서 압록강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겠죠. 흙탕물이 넘치게 되는 네. 거고. 그럼 결국에 하상은 높아지고 준설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밀려오는 토사 때문에 강바닥은 높아지면서 네. 물량은 늘어나니까 금방 넘치게 되는 그런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예년 같으면은 비 네. 피해가 그래도 덜했던 이유가 네. 우리 그 보면 압록강 쪽에 수풍댐이 있는데 네. 중국에서 네. 장인애들 나름대로 또 네. 이제 댐을 하나 뭐 건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압록강 물을 빼다가 네. 중국 쪽으로 돌려가지고 뭘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량이 좀 줄었죠. 근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네. 뭐 엄청난 그 비가 쏟아졌기 네. 때문에 네. 김정은이 이제 서둘러 가서 뭐 애민 정착을 했습니다마는 네. 그 사진을 보니까 네. 선풍기 한 대가 틀어져 있더라고요. 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예. 피난 그 예, 천막 예. 막사에. 예. 근데 그 선풍기를 또 이제 본인한테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처참하죠, 진짜. 예. 네. 참 그 우리 주민들이 참 안타깝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많은 주민들이 숨졌고 네. 뭐 상당히 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어디 숨진 주민들이. 수민 예. 주민들의 숫자요? 예, 예. 아직 제가 정확한 숫자는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전혀 대비를 못한 상황에서 10,000명이 넘습니까?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이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거죠. 과거 같으면 우리가 한참 고난의 행군 때 300만이 죽었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90년대 중반에. 네. 근데 그때도 실은 350만이 넘게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50만 명이라 그러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이렇듯이 뭐 중국도 통계 숫자가 뭐 거의 다 위조가 되고 거짓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네. 북한 같은 경우도 중국 못지않게 그런 통계가 거짓이 되고요. 이 재미난 게 있습니다. 과거 김일성이 김정일이 때는요. 이렇게 수재가 나고 뭘 해도 쌀 생산량이 몇 % 초과 달성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냐면 쌀 생산량을 예를 들어서 단위 면적당
100km가 나왔으면 70km만 나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30km는 빼돌린답니다. 그 빼돌리는 거를 주요 담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도지사죠. 각 지역의 도지사, 도당 책임비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런 양곡을 갖다가 훔쳐서 뒤로 빼돌린 다음에 따로 보관해뒀다가 이거를 장마당에 팔면서 소위 말하는 자금을 마련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수해가 들어서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는 반면에 그걸 오히려 축소시켜갖고 거짓복을 하면서 뒤로는 별도의 돈을 만드는 정말 공산당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북한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일성이 네. 죽은 지가 94년도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 이제 네. 90년대 중반에 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네. 어느 탈북자 얘기는 그렇습니다. 한 네.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10m, 15m 지점에 네. 굶주려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체 네.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널려 있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300만이 넘는다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네.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인 네.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그 네. 북한 당국이 네. 이 수재민들을 전격적으로 네. 평양으로 네. 이송을 했어요. 예, 예. 그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뭐 지금 3대 세습에 대한 불만이 굉장합니다, 사실. 네. 예? 그런데도 이것을 갖다 사람들이 표출 못하는 게 바로 입 밖에 내는 순간에 바로 죽음과 직결이 되고 그리고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 뭐 결혼한 경우에는 처가집식들까지 막대한 그 연저제에 걸려서 피해를 보게 되니까 네. 사람들이 그 도무지 용기를 내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어버이 수령으로서 인자하고 자비심 넘치게 인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걸 갖다 이제 대내외로 과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 독재 권력 체제를 보다 더 공고하게 옹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위해서 늘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 아첨꾼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건 갈수록 더 심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 저 신의주 학생 의거 사건 있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신의주가 보면서 전통적으로 네, 그렇게 좀 이 반항기적인 네, 뭐 그런 기질이 좀 있대요. 네, 그러니까 네. 불의를 못 참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정상화를 네. 시키려는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런 네. 어떤 그 신의주 주민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특성이라 그럴까요? 네, 예, 그런 거를 좀 더 무마시키기 위한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북한 사회 전체적으로 네. 그 어버이 수령의 어떤 네. 그런 이미지를 좀 주려고 한 게 아니냐 그 뭐 이렇게 평안도 사람들 기질 자체가요. 예. 과거에도 그 맹수에 비견될 만큼 네. 아주 그 과격하고 아주 그냥 사람에 따라서는 포악한 그런 기질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과거 김일성이가 그 가짜였지만은 그 소련군 도움을 받아서 이제 평양에 와가지고 인민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원래 이름이 예, 김성주였죠. 김성주죠. 네. 예? 혹은 뭐 중국식 쪽에서 뭐 찐지첸이라고 그러는데 그 김성주가 그 짓을 할 때 그 평안도에 그 열혈 청년들이 만들었던 단체가 서북 청년단 네. 혹은 9월산 6.26때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 그 시절에 그 조직을 만들었던 그 선배님들이 이후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 기간 동안에는 그 특수군에 소위 말하는 그 특임대 역할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급기야 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때도 네. 그 이름 없이 전투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북쪽을 평양까지 수복하고 들어갈 때도 그런 그 평양의 그 호랑이들이 그 서북 청년단 9월산 6.26대를 이끌면서 그 전쟁에 그렇게 참여를 해주셨죠. 예, 그런 또 우리 그 역사 속에 비사가 또 있습니다. 네. 네.